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진짜 커리어 경험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그리고 리드미다투데이와 이제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오프닝을 할 때 리드미다투데이 이거를 잘 안 하는데 그죠? 그렇죠. 네, 하도 우리가 수다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 빨리빨리 가야죠. 빨리빨리. 나이 먹으면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투데이. 한 번 더 리드미다투데이. 리드미닷컴 아니고 리드미닷넷도 아니고요. 리드미다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또 구독과 또 방문을 부탁드리고요. 저 도메인 되게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저 리드미라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구글에서 리드미를 치면은 잘 당연히. 나오는데 피부과 네이버에- 네이버가 리드미 R 리드미를 갖고 있어서 네, 그 리드미가 먼저 나와서 그래서 요즘에는 커리어는 리드미를 치시면 우리밖에 안 나와요. 진짜 커리어는까지 커리어는 리드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 이거 팁이네요. 검색 엔진 괜찮네요. 그럼요. 우리밖에 안 나와요. 커리어는 리드미. 자,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이공계 또 문과 계열 학교에서 뭘 배우고 또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갔고 또 졸업하고 나면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다. 무슨 생각을 아니, 거기갖고 이게 문자는 나쁜 뜻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요. 대관절. 듣다 보면 기분 나빠지는 나와서 또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자, 이번 주는 말이죠. 요 약간 연관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학창 시절에 알고 있었던 친구, 물론 사회에서 만난 주변의 사람들도 괜찮지만 이번 주 주제는 인생 역전 될 놈 된다. 될 놈 안 될 놈 안 돼. 될 놈은 된다. 요게 이제 주제인데요. 흔히들 우리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저 사람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의외로 되게 인생 역전 너무 잘 된 분들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 방송 때 정말 지금 상황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들도 많을 테고 특히 이제 문과 계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이게 녹록지가 않구나 정말 이게 이저 하루 아침에 앞이 안 보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저희가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진짜 리얼하게 실화로 그냥 단순히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실화로 자 이런 분들은 별로 앞길이 안 보였는데 정말 잘된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이라는 게 늘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아마 오늘 저희들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막막하시더라도 또 일이 잘 안 풀리시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 좌절 금지 특집 방송. 인트로가 듣고 나니까 아우트로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에 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안점이 있어요. 이게 약간 우리가 좀 칠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살짝 양념을 칠 거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고 들으시라. 그렇죠. 그래요? MSG는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얘기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괜히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MSG가 중강약 좀 많이 쳤는데 그거는 우리 얘기를 합시다. 까놓고 먼저 까고 얘기 다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거 좀 쳤다. 그러니까 좀 이게 쳤다. 이제 천연 조미료인지 화학 그렇지. 조미료인지 그렇지. 요거는 좀 구분을 합시다. 그러게. 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꿈과 희망을 드리는 특집 방송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 어떠세요? 실제로 주변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꽤 있는데. 저도 꽤 있어요. 한번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케이스죠. 팽팽 놀다가. 근데 사실 어렸을 때 놀아서 그런지 놀고 싶은 마음 싹 가셨는데 어렸을 때 논 거를 이렇게 깨치워보려니까 너무 어려워.
나이 먹고 너무 열심히 살게 되는 게 사실 좀 버겁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 말고 제 주변에서 잘 되는 친구들을 놓고 보면 거꾸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잘 돼서 공부 잘했던 애들 중에서 퍽퍽 쓰러지는 애들이 사실 생각보다 꽤 있고요. 꽤 있죠. 네, 있죠. 생각보다 있을 꽤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정말 천재과인데 진짜 잘 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냥 네. 그다음에는 사실은 얘 봐라 이런 애들이 사실은 제 친구보다 제가 제일 최근에 임팩트가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었냐면 인천에 있는 모 대학교에 강의를 나갔어요. 강의를 나갔는데 거기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를 나갔는데 제가 이제 뭐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창업을 했으니까 제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이 그 대학교를 졸업하신 졸업생의 순서예요. 제가 네. 에피소드에다 하나 썼는데 네. 그래서 솔직히는 되게 오만하게 요 학교 출신 중에서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살려면 내가 좀 임팩트를 줘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제 옆에 앉았는데 행색도 솔직히 막 동네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 가지고 제 강의가 막 끝났는데 뭐 애들이 뭐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그분이 올라가셨는데 몇 마디 딱 하고 나니까 게임 끝났어요. 매출액 얘기하셨어요. 딱 올라가가지고 저는 인천이었나 어디서 항만 쪽에서 일을 하고요. 뭐 이런 일 하는데 작년에는 매출 한 150억 했고요. 올해 200억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200억이 몇 년 안 돼서예요. 사업을 시작한 지가. 우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소리 나네. 이게 뭐지? 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만 얘기를 들으면 매출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이 양반은 그럴 만 하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 전문대를 다녔는데 전문대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이제 전문대를 다녔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문대 야간을 다녔대요. 심지어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낮에 했던 일이 항만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그때 얼마였더라? 알바보다도 돈을 조금 받았어요. 근데 심지어 새벽까지 일을 하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줬대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었. 내가 빨리 일을 배우자. 어쨌든 빨리 일을 배워서 내가 직원으로 빨리 뽑힐 수 있게 일을 배우자라고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직원을 이제 뽑아주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기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미끼로 엄청 굴려먹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직장이 망했대나 안 뽑아줬대나 약간 그랬대요. 너무 허탈해가지고 다행스러웠던 건 사실 이런데 그 레슨스런이 다 숨어 있어요. 이 양반을 좋게 봤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주변 다른 사장님. 그렇죠. 그래서 너 하네. 우리한테 와서 일해. 우리한테 와서 일해서 거기서 일을 열심히 했대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정도 받고 괜찮게 있었었는데 그분도 인센티브나 이런 거 월급을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내가 나와서 이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누구나 그 생각은 하죠. 그렇죠. 회사가 잘 된 회사를 다니면 그리고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일 것 같으면 네. 누구나 다 꿈을 꾸죠. 이 양반도 나왔대. 그래서 거래처 분들도 너 줄게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래요. 네. 나왔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입을 싹 닫더래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그걸 진짜 믿었어? 라던가 아니면 야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다려봐. 기다리는데 일거리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직원들도 몇 명을 뽑아놓고 꽤 시작을 크게 했나 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뭐 일이고 뭐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영업을 뛰기 시작했대요. 정말 돈에 치여가지고 더 안 되더래요.
안 되는 상황에서 돈을 보고 뛰니까 더 안 되더래요. 그래서 거의 체념 상태로 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마지막으로 돈 말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신뢰 있게 나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영업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라는 신뢰를 팔러 다니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꾸로 이제 일이 조금씩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일을 받으면 정말로 제대로 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오고 그 일이 또 이 사람이 잘하니까 또 소개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다가 또 중간에 한번 사기를 당했대. 네. 근데 그것도 어쨌든지 간에 또 이렇게 극복을 해서 또 잘 되고 그래서 그 양반이 쭉쭉쭉쭉 크기 시작하대. 정말 그 얘기 듣고 나서 소름 끼쳤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얘기 전달드리는 거는 그분이 얘기했던 거에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였었냐면 자기는 노력을 믿는데요. 사실 전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노력의 힘을 믿고 내가 짠 거 안 걸리고 정말 묵묵하게 신뢰를 형성을 했던 게 성공의 포인트였던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너무 좋아서 집에 오자마자 에피소드 하나 썼어요. 정말 그 터칭이 돼가지고. 에피소드를 소개시켜 그 주시죠. 제목이 네. 뭡니까? 그 에피소드가요. 네. 우선은 다른 분 얘기하고 계시면 찾아보세요. 본인이 썼으나 네. 본인이 써서 제목을 제목을 모르는 찾을 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 40대 매출 200억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어. 네, 전문 제목이 길어서 내가 이해를 저희 못해요, 이 사람들이. 전문대 야간 대학생에서 200억 매출회사 CEO 이분을 만났습니다. 괜찮네요. 네. 이렇게 또 남의 얘기로 또 에피소드 하나를 만들어내는. 예. 아 진짜 감명 받았어요, 네. 이분은. 저는 좀 비슷한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알고 지낸 동생의 얘기인데 이 친구는 대학교를 그러니까 성악과를 갔어요. 성악과. 근데 갔더니 뭐 지금 현재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선배들이 너무 많이 막 때리고 음대인데요? 기가 세죠.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스승님의 조언도 있고 뭐 어쩌고 해서 정말 가난한 집의 아들이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또 성악을 했어요. 네, 그것도 신기하네.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아무튼 그냥 정말 꾸역꾸역 이태리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얼핏 들으면 뭐 이태리 유학 갈 정도면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겠네 싶지만 이 친구는 진짜로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서 막 걸어 다닐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리고 막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먹어봤자 뭐 얼마짜리 먹겠어요, 그죠? 그냥 뭐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나는 약속 있어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혼자 막 그냥 대충 끓여 먹고 막 이런 생활을 했던. 그래서 그렇게 성악을 했는데 뭐 자세하게는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안 하지만 대략 이제 그런 거죠. 야 이게 성악이라는 게 웬만큼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뭐 답이 안 나오죠. 앞길도 잘 안 보이고 본인은 더 이상 그 유학길을 계속 그냥 유지할 수도 없는데 부잣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이 친구는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소리도 되게 좋고요. 되게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내려놓고 접기까지 얼마나 그게 많은 갈등과 진짜 좌절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 뭐니 해도 어쨌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부잣집 아들이었고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아마 성악으로 유학을 계속 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접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 사이사이 알바를 하면서 이제 이태리에 온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투어 시켜주는 투어 가이드. 보통 이제 유학생들이 그런 알바를 그렇죠, 많이 많이 하죠. 하죠. 그래서 그거를 했었던 거예요. 막 노래하면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뭐 그랬겠죠. 네.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우연히 만난 분이 이 소위 말하면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 사업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친해져가지고 이 친구가 유학 생활을 그냥 접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분이 대구에서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을 무작정 그냥 찾아가서 나한테 일을 좀 가르쳐 달라. 근데 당연히 그렇지만 그쪽 업계가 자기 노하우를 절대 공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자기 거래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2년 동안을 거의 정말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의 노예처럼 진짜. 네. 그냥 새벽 뭐 몇 시에 막 전화 갑자기 와가지고 뭐 해달라. 막 육두 문자 섞어가면서 너 씨 빨리 와갖고 내 차
대리운전해서 가 막 이러면 그거 요새 말하는 갑질. 그렇죠. 달려가서 막 다 하고 거의 뭐 페이도 못 받고 이런 생활 한 2년을 해가지고 본인이 정말 꾸역꾸역 그 일을 배워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그걸 처음에는 그냥 개인 그 신분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일종의 중개무역이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엿한 회사에 이제 사장이 돼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친구가 지금 이제 회사의 사장이 됐다 이것보다는 본인이 했었던 그 성악을 내려놓고 그 진짜 이태리를 상대로 중개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친구는 진짜로 아마 중차대한 결심을 그렇죠. 했죠. 정말로 조금 과장하자면 정말 그냥 거의 뭐 목숨을 잃을 만큼의 좌절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또 길이 열리고 그 길에서 최대한 정말 자기 성실을 다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 이게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또 길이 열린다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면이 그러네요. 있어요. 네. 정말. 근데 공통점이 있네요. 다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만나서 어렵게 일을 배웠다라는 점 하나.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저기 그 창업 회장님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그러네. 앞에 네. 항상 나와 있죠. 사기를 맞고 껌을 네. 팔다가 사기를 그러니까. 맞고 당하고 뭐 이런 저런 일들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항상 그 중에는 티핑 포인트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들은 항상 돈이 많아. 그래서 얼마를 갑질. 빌려줬는데 그걸 나는 신뢰 있게 갚아줬어. 그렇게 이렇게 착착 시죠 이제 거기서부터. 아니 개인적으로 제 얘기는 MSG가 전혀 없는. 아니요. 저도 아니, 없었어요. 네. 전혀 없는. 없으니까 재미없게 얘기를 하셨겠죠. 막 듣다가 졸릴 뻔했어 순간적으로. 어쩐지 아까 그렇게 하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큰일 날 뻔했네. 굉장히 지금 근데 그 몰입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서 중간에 나도 자꾸 내려가는 거야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나도 안 될 것 어쨌든 같아요. 여기서 잠깐 끊어주고 이렇게 가자면 뭐 파시나요 그분? 그분은 온갖 거 다 해요. 상사죠 상사. 상사. 명품도 하고 뭐 자전거도 하고 막 그 피자 화덕 이런 것도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런 회사들이 무슨 인터내셔널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있죠. 야. 무한 상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역시 열심히 하니까 상사가 되는구나. 그렇죠. 하사 중사도 아니고 상사가 되는 거죠. 상사가 됐구나. 조 대리님 어때요? 좀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딱 있는데 엄청 천재인데 그냥 천재로 계속 사는 참, 놈하고 얼마나 조미료를 많이 치냐고. 엄청 짬뽕 정도로 치는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짜장을 만드는 하여튼 그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굉장히 어설픈 케이스인데 어수룩한데 하나가 좀 잘 된 케이스가 있는 어수룩한 케이스부터 한번 얘기해 줄게요. 걔는 집에서 골프채를 파는 친구였어요. 골프채를 맞아 때린 줄 알았어. 아니, 골프채를 파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떤 케이스냐면 골프채를 팔다가 그 어렸을 때부터 골프채를 팔다가 골프채 갖고 논 거예요. 공부도 프로 골퍼가 됐나 본데. 아니. 관심도 없어요. 그 공부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골프채 갖고 놀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놀다 보니까 골프는 잘 칠 수 있던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골프를 잘 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다가 이제 그 골프채를 보더니 이 골프채를 사람들한테 맞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 그 사람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요? 제 나이에? 제 나이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누군데? 아니 내 친구가 그 사람을 소개를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골프채를 조립하는 사람 아니야? 사람들한테 맞게 커스텀 만들어. 커스터마이즈드 하는데. 아는 사람인데? 하여튼 걔가 근데 30살 저 나이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 골프채를 만질 수 있고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그 얘기의 출발은 그런데 걔 되게 멍청해요. 진짜 멍청해. 그 친구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야, 너 들어도 돼, 진짜. 친구니까. 멍청해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정말 골프채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골프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뭐라 그러죠? 뭐 각도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휘어짐이라든가 뭐 샤프트의 강성 이런 거 몰라요. 자주 만지니까 그냥 안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근데 걔가 되게 특이한 게 사람의 팔을 만지고 강성을 딱 만지면 그 샤프트가 어느 게 어린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으로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너무 그거를 장인이다, 장인. 훌륭한 사람인데. 좀 쳤다.
약간 천연조미료? 천연조미료? 아니 아니, 여기 이거 좀 화학. 요거 미원 정도 이거 화학. 만지면 안다. 요거 화학. 조금 많이 만져야 하는 걸로. 네, 네. 어쨌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두 가지 장사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집에서 골프채를 팔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골프채 파는 사람들이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얘가 그렇게 만지는 걸 아는 사람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맞네. 걔가 그걸 골프채를 만지기 시작한 게 10살부터거든요. 10살, 15살 그러니까 10살에서 15살 넘어오면서부터 아버지가 장사를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쭉 알던 친구. 거기도 부자네. 아니요, 그 친구는 그냥 동네 그 임대해서 그 골프채를 그냥 갖다 파는 정도였는데. 아니 부자라고. 아, 지금은 부자가 됐죠. 아버지와 아들. 그냥 넘어가는 거. 싫어서 반항하기 싫어서 어쨌든 그래갖고 그 친구가 진짜 멍청한 게 뭐였냐면 그 얘기를 해주려고 진짜 멍청한 게 뭐였냐면 얘가 그 숫자를 잘 몰라요. 숫자를 잘 몰라서 큰 돈만 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정말 수개념이 없어요. 와, 그냥 진짜 뭐 특이하다. 밥 먹으러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보통 애들끼리 1,000원씩 걷어서 이렇게 하면 걔는 그냥 10,000원 이렇게 내고 그냥 가요. 그냥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애가 개념이 알고 봤더니 없어요.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숫자를 몰랐던 게 아니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걔가 무슨 생각을 하면 인도네시아가 인도 옆에 있는 나라인 줄 알고요. 하여튼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그 충분히 그럴 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건 나도 몇 년 전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인도 옆에 뭐가 있는데? 미국 수도 뉴욕으로 알고 있고 막 이런 그것도 친구라서 그럴 수 있지. 은근히 많을 수 있어요. 아니 미국 수도 파리만 아니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가? 갑자기 흔들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약간 상식이 부족하고 약간 그런 친구였고 뭐 자, 얘기 미국 수도 모르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좀 어수룩해요. 애가 또 말하는 게 거리고 약간 이렇게 더듬더듬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는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자기가 하나의 분야를 계속 만지고 닦고 관심 있게 쳐다보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애가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낚싯대를 파는 올해 50년 된 아저씨처럼 그 낚싯대 딱 잡으면 채가 딱 좋은지 안 좋은지 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골프채를 계속 만지고 갖고 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를 딱딱 맞춰주고 길이나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맞춰서 준대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다 보니까 그 값어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뭐 싼 사람들끼리 팔았으면 그거 2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얘는 그 20만 원 감각이 없고 야 이거는 얼마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아저씨들이 주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관심이 없어요. 이야. 그래갖고 지금은 어엿하게 스프링 골프장 3개와 인도 골프장 하나와 어디 광주에서요? 인도? 네 광주 와. 알 것 같은데 네, 어딘지. 네.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덕분에 아버지 어머니가 광주의 전원주택에 아주 큰 집에 살고 이야.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멋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갔는데 지난달에 만났거든요. 갑자기 네. 애가 차를 바꿨다면서 네. 갖고 온 게 마세라티였죠. 어. 난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한 케이스. 네,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고 뭐 천재는 뭐 얘기해봐야 그래. 계속 천재니까. 그래. 그 친구 천재 중에 하나는 걔는 일종의 그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예. 지 혼자 공부해서 수학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대수학이나 뭐 이런 거를 지가 고등학교 역학은 때 안 했어요? 역학은 안 했어요. 걔는 순수 수학 쪽이어가지고 대수학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대학교 교재를 구매해서 고등학교 때 보던 그런 친구가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 갔는데 얘가 상공과 간 거 아니야? 아니요 경제학과를 갔어요. 왜 또 처음에. 경제학과를? 처음에는 사회 걔네도 학부제라 갖고 사회 무슨 뭐 학부로 들어갔다가 경제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고 경제학과에서 이제 수학에 또 재미가 들리다 보니까 수학과를 갔다가 통계학과를 갔다가 물리학을 해가지고 4전공을 이렇게 와. 펼치다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그런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요. 오, 경제학 교수. 미국 수도 뉴욕으로. 아니요 펜실베니아 저기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수도 펜실베니아.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교수를 하고 있는 크림치즈가 친구도 유명하대. 있는데 어쨌든 그 골프 친구는 한번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아닌데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 부자 아저씨들이. 나중에 상호 좀 알려주세요. 그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한번 놀러 가야 되겠다. 스크린 오프 광주 오포 베이스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포. 오포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가깝지 않아요, 오포? 네, 집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세요? 광주에?
네, 오포. 오포예요. 오포예요? 오포. 어. 거기 있어요. 오호. 성대리도 있으세요? 성대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좀 영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어때요? 근데 주변에 저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 이거를 처음에 주제를 하신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이런 사람은 떠오르는 사람이 없긴 해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재미로 성공한 덕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 성덕. 성덕. 예. 성덕. 이 친구가 덕질이 어떤 친구냐면은 중학교 친구예요. 중학교 친구인데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이거 실명을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니 여자 친구라면서. 아니 그 친구의 실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아.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그냥 뭐 누구랄까요? 예. 이 친구가 그 밴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남자 밴드 YB 밴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윤밴. 네, 윤밴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윤도현을 되게 좋아했어요. 윤도현을 되게 좋아해서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니는 모든 애들이 그걸 알 정도였고 걔는 뭐 실제로 그런 덕후질도 엄청 많이 했고 이랬었어요. 이랬는데 윤밴드 덕후가 있구나. 생각보다 신기하네. 덕후가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가 이제 성장을 해오다가 사실 진짜 친한 친구는 아니어서 그렇게 소식만 계속 듣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천연 아니면 네? 천연? 천연이죠. 천연. 오케이.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는 그냥 안부 문자만 주고받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윤밴이랑 한 거, 윤도현이랑 한 거 아니야? 그거는 윤도현 씨가 결혼을 좀 일찍 했죠. 제가 어릴 때 했죠. 네.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자기 얘기 아니야? 잘하는데? 뉴스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왜냐면은 이 친구가 윤도현 덕후질을 하다가 다른 밴드 덕후로 옮겨갔어요. 다른 밴드 덕후로 옮겨가는데 FT 아일랜드 막 이런 거 아니야? 그 밴드의 팬클럽을 하다가 그 밴드의 보컬이랑 결혼을 했어요. 우와. 그게 누구예요? 그 밴드를 알면 안 돼. 그 밴드를 알면 이 친구의 신상이 나와버리니까. 힌트 20곡에 갑자기 궁금해. 20곡에 말고 그냥 단순한 힌트 하나만 주시죠. 단순한 힌트. 유명한 밴드는 아니고요. 네. 탑 밴드에 나왔었습니다. 탑밴드가 D? 아닙니다. D는 아니고.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오케이. 그런데 진짜 성공을 했다는 게 이 보컬이랑 결혼을 했는데 축가를 윤도현이 불러줬어요. 탑밴드가 이게 3까지 있네. 네, 신스니까 나왔어요. 탑밴드 결혼. 그 혹시 나 혼자 산다 안 나왔을걸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됐어요. 야 특이한 케이스네. 그럼 덕질. 아, 근데 지금 공통점이 있네 두 분의 에피소드는 또 우리는 되게 노멀한 경영인들.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괴고생을 하다가 그걸 이겨낸 케이스고 저 두 분들은 뭔가 덕후. 이거 교묘하게 또 성덕 한 명 더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만화를 좋아해서 그 일본인가요, 미국인가요? 일본입니다. 일본인. 미국도 덕이 있어요? 미국 덕이 원래 있고 덕 일본 중에 덕이 덕은 있어요. 양덕이죠. 그래요? 양덕은 미국이 미국 일본 사람이- 거를 좋아할 때, 맞아요. 그땐 양덕이 되고. 그 미국 쪽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디즈니나 하기에는 뭐 요즘에 뭐 드림웍스, 마블 이런 마블이 마블 워낙 쪽 이런 많으니까.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일본 덕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캐릭터 같은 거를 되게 잘 만드시는 네. 거였는데 이렇게 캐릭터 하나 잘 만들고 그게 빵 터졌죠. 그게 뭐예요? 그 캐릭터를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그 캐릭터를 알면은 다 알게 되니까 되게 유명한 회사의 그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게 원소스 멀티 유즈가 되면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죠. 궁금한데? 네. 결론 어떤 그 레슨이 있다면 이제 지금 현재 취직은 잘 안 되고 자꾸 덕후질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니 계속 근데 해라. 요새는 진짜 덕후들이 오히려 가까이 만든 시대가 맞아요. 왔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요새는 덕후가 맞아요. 사실 나쁜 말로 안 쓰이잖아요. 특히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일본인인데
이 사람이 라면 덕후예요. 일본 라면 덕후. 그래서 그 사람이 잡지에다 기고 라멘? 라멘. 라멘. 그러니까 잡지에다 기고를 하는 거예요. 칼럼을 하나 쓰는데 그게 편당 15만 원인가 받는데요. 요. 편당. 그러니까 그 훌륭한데? 사람은 하나 쓰면 15만 원 받고 또 먹으러 다니고 하나 쓰고 15만 원 받고 또 하나 들고. 그러니까 어느 새 집을 들어가도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 뭐 컨슈머 리포트처럼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집 맛은 어느 가게랑 비교해봤을 때 어떻고 이 지역 가게들 중에 어느 가게하고 랭킹이 어느 정도 되고 막 이런 걸 다 쓴대요. 훌륭한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뭐냐 아까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근면성실 이쪽으로 가자고요. 아 근면성실. 그 오늘 들은 얘기인데 오늘 듣다가 대학원 저는 이름만 들었던 선배인데 그 선배가 그런 선배인 줄을 몰랐어요. 이름만 들었어가지고 괜찮은 선배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되게 생소한 분야의 그 컨설팅 쪽 일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다니고 나서 부족해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선배를 만났대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선배가 씩 그러더래요. 뭐 매출 얼마 정도 하냐 그랬더니 그냥 뭐 하루에 1억 정도 번다 이런대요. 하루에 1억이요? 네. 그냥 조금 보태면 하루에 1억 정도 벌어 이러더래요. 이거 진짜. 도끼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제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네. 근데 이 기숙사도 이제 그 뭐 어려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학교 끝나고 나면은 강의실이나 아니면 연구실에 누워가지고 그리고 침낭 깔고 잤대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심지어는 밥 먹을 돈도 많이 부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 되게 특이했던 게 그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사관학교를 나와서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원을 들어왔고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이분도 그냥 무조건 영국으로 떠났대요. 무조건 영국으로 떠나서 이제 그쪽 일을 하고 싶어서 영국으로 떠나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베이스가 벨기에의 회사를 만들었고 벨기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UN 이쪽인가 EU인가 그쪽이랑 연관이 돼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데 아주 휩쓴답니다. EU 컨설팅. 그 글로벌 컴퍼니들 헤드쿼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대요. 클라이언트로. 그래서 그 매출 올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됐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힘들었었던 사람인데 대단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건 만에 하나니까. 아니 근데 사실 덕후도 만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덕후는 정말 만에 하나예요. 그쵸. 맞아요. 네. 저는 약간 좀 재미는 없겠지만 좀 한 번 더? 한 번 더? 이미 베이스로 깔고. 나 MSG 좀 많이 쳐야 될 것 같은데. 좀 차소릴까요? 평범한 얘기를 오히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제 친구 얘기인데, 뭐 그냥 짧은 얘기예요. 계속 정말 한 30대 초까지도 제대로 직장을 못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대리점 가서 영업도 했다가 뭐 또 보험 영업도 했다가 다시 또 접고 뭐 다른 거 했다가 뭐 컴퓨터 PC방도 했다가 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보험 영업으로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그런 거죠. 그 앞단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그 보험 세일즈를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옛날 얘 손님을 보면 옛날 PC방의 손님이었던 분이 아직도 연결이 돼서 하고 그러니까 근면성실로 계속 가서 좀 고리타분하긴 하겠지만 이 친구도 역시 본인이 계속 그런 그 방황을 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놓치지 않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다 결실이 되고 지금은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친구가 보험을 한 지가 제 기억에 죄송합니다. 한 10년이 넘는데 이렇게 되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유일하게 봐요. 그러니까 보험업을 대부분 보험을 하다가 뭐 말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참 꾸준하게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그럼요. 생각을 하죠.
그 이 얘기 받아서 조금 MSG로 좀 들어가자면 제 친구가 이제 그 한성모터스죠. 예. 한성모터스의 카마스터 같은 이런 차량 영업직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말을 잘 못해요. 오. 영업하는 친구인데 말을 어느 정도로 못하면 그 계약서에 있는 글자를 잘 못 전달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나는 술을 못 보고 친구한테 글자를 못 보고. 아니 좀 애가 말을 잘하고 그런 놈이 영업직을 가야 되는데 이상한 놈이 가가지고 거기서 갤갤대고 있는 거야. 한 3년을 고생했을 거예요, 걔야. 친구들 3년을 버틴 게 신기한데. 어떻게 들어갔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얘가. 친구들이 다 멍청한가 봐. 아니 멍청하다기보다 이제 내가 멍청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근데 그 어쨌든 그 친구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과소평가돼 있잖아요. 네. 사회에서 보는 지위보다도 걔들도 나를 봤을 때 똑같이 저 그치. 멍청한 저기 왜 가 있냐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의-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친구는 좀 말이 어눌고 그래서 영업이랑은 전혀 안 어울릴 줄 알고 성격도 되게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한 일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하니까 매일 회사들을 찾아가서 비타오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회사들 비서들한테. 그리고 그 비서들한테 누구의 연락처를 따냐면 비서랑 결혼한 거 아니니까 일본 비서랑. 네, 그때 그건 축가를 윤도현이 해줬어. 아직 결혼은 못했어요. 그분 아니야? 아직 결혼 못하셨는데 그분이 뭘 받았냐면 집 주소들 실제 사모님 그 사모님이 계신 집 주소. 회사 오너들은 회사에서 차가 나오니까 사모님들이 외제차를 사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봤던 거지. 그러니까 회사 사모님을 공략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회사의 경영자들은 그거를 제가를 해줘야 된단 그치.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오너들 찾아뵙고 그 회사 사모님들을 이렇게 거기다 카탈로그 자기를 넣는데 자기가 어디서 이렇게 연결돼서 왔습니다라는 꼭 붙여놓은대요. 그러면 요 회사에서 이렇게 왔나 보다 하고 이제 연락을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자기 외제차가 필요할 때마다. 근데 3년 동안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3년이 되던 해에부터 연락이 오고 있어요. 나 누군데 혹시 그때 카탈로그 몇 번 넣어줬죠? 이러면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되게 신기한 게 걔가 말을 네네네네네 이러는데도 와서 그거를 계속 주고 간 걸 보이니까 이미 다 봤다 이거죠. 자기 카탈로그도 보고 뭐해서 결정이 다 난 상태에서 오니까 말을 얘가 못해도 계약을 하러 오는 거예요. 사기만 하면 되니까. 사기만 하면 되니까 다 자기는 결정을 했고 사기만 하러 와서 얘한테 계약하겠다 그런데요. 그 설명 기껏 말 잘하는 애들 다 듣고 나 얘 알아 얘한테 계약할래 이러고 오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 말을 못해도 그게 영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걔가 1등은 못해요. 1등은 못하는데 중간은 계속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신기하네. 네. 이런 게 저는 더 좋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커리어를 두고 되게 앞길이 막막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저랑 대표님이 첫 케이스로 얘기했던 거는 좀 익스트림한 그렇죠. 케이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그냥 이 생활의 현장 속에서 맞아요. 그냥 앞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살아가더라. 네, 그런 식으로 걔는 그 꾸준함이 있었던 거죠. 걔는 그 얼굴에 철면피를 깐 거죠. 내가 봐도 진짜 무식할 정도로 쫓아가서 그 무식하게. 보통 그 기업체 네. 들어가면 막 경비대 끌어내고 그러잖아요. 비서를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못 만나죠. 근데 그 들어가기 입구부터 경비들한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타 500. 네, 그거를 매일. 그러면 한 번쯤은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광동제약 매출이 많이 그러니까. 오르죠. 비타오백과 바카스.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보험하는 친구가 네네. 비결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 PC방 옛날 손님들이 막 보험을 계약할까? 들어오냐. 이 친구가 PC방을 했을 때 이유가 자기가 PC 수리 같은 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막 그냥 막 고칠 수 있는. 근데 그때 관계 맺은 사람들의 PC를 아직도 고쳐주는 거야. 계속. 간단한 경정비를.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연결이 되고 되게 고마운 존재잖아요. 너 뭐 아니? 그래. 저 보험 파는데. 그래. 네. 내가 하나 줘봐. 이렇게 되는 거죠. 말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거. 그 지금 보면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잔고장 별로 없고 하지만 또 의외로 되게 이제 막 사소한 걸로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또 맞아요. 이걸 AS를 부르자니 되게 귀찮고 그럴 때마다 그치. 이 친구가 그 와서 부분을. 이제 일을 봐주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가 그치. 형성되는. 형성 맞아요.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꾸준함과 지속적인 철면피 뭐 이런 걸로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쌓이고 뭔가 쌓이다 보면 뭔가 결론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의 또 하나의 얘기는 아까 제 친구 얘기하다가 하도 목이 메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잘라 들어갔죠. 아주 고마웠어요. 또 하나 얘기는 이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그 형의 얘기지만 이분은 멀쩡한 대학을 나왔어요. 진짜 서울에 있는 탑 5에 드는 대학을 나와서 스카이 서성한 그렇죠. 네. 그 정외과를 나와서 외무고시 성대네. 정외 예, 서강대 예, 도전을 하게 됩니다. 고대도 있죠. 아니 서강대. 뭐 하여튼 딱 느낌이 그랬는데 서강대. 그러다가 번번이 이걸 실패해요. 그러다가 한 3번인가 외무고시를 실패하고 다시 행정고시로 바꿨는데 또 실패하고 근데 이거를 또 관세사라는 걸로 바꿨는데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고시 폐인처럼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뒤늦게 뭐 어떤 회사를 갔는데 또 뭐 회사도 적응이 잘 안 원래. 되고 그래서 또 나왔다가 뭐 또 보험 세일즈를 했다가 또 접었다가 뭐 사업을 한다 했다 접었다가 뭐 정말 그렇게 해서 사실상 30대 40대를 거의 그냥 풀린 게 없이 쭉. 예, 그냥 뭘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지만 그냥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무직에 가까운 네네. 그런 무직계가 아니고요. 무직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뭐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또 가족들의 기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와중에 결혼도 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이 좋은 능력이 학교를 나와서 사실은 되게 얼마나 힘든 그게 진짜 자존심은 뭐 다 무너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렇죠. 그 시간을 거의 40살 가까이까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 동안에 이제 많이 내려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그냥 현실적인 아까 그 조대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격증은 아예 그냥 직업이 되는 걸 하든지 그죠? 네네네. 그냥 이제 이분도 아예 생각을 바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거 이제 이런 걸 따기 시작한 거예요. 뭐 고시 공부를 하던 사람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를 따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를 따고. 그런 거 괜찮죠. 뭐 지금은 이제 또 뭐 그거에 또 파생되는 무슨 뭐 전기기사, 뭐 이런 것들. 공인중개사에서 전기기사로 파생이 돼요? 그게 뭐 전기 설비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주택관리사라. 주택관리사에서 맞아. 파생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분이 나이가 이제 40대 거의 후반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은 거의 이제 다 퇴직할 나이쯤에 오히려 이제 그냥 자기가 펑 뜨는 거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는 건물관리소장 같은 그렇죠. 걸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앞단에도 얘기했지만 뭐 정말 특이한 걸 해서 대박을 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당연히 희망이 있는 얘기지만 의외로 지금 되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의외의 그렇죠. 길들이 많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특히 기회는 주위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제 주위 주변에서 살펴봐도 뭔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자기가 막 찾아 나서야겠다 해서 찾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막 파고 쫓아가야지 그게 되지 않나 싶네요. 저도 생각이. 맞아요. 갑자기 공무원 시험 에듀 생각이 좀 나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오늘 그 주제는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께 힘드리기 위해서 네. 뭐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또 평범한 얘기도 해드리고 했지만 그 어느 펜싱 선수였나 누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누굴까요? 펜싱 선수 그러면 그 남현이밖에 생각이 그분밖에 생각이 할 수 안 있다 나요. 이거는. 할 수 있다? 아니 남현이? 고? 모르세요? 고? 난 모르겠어요. 나중에. 네. 나중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되게 앞길이 막막하고 특히 이제 전주에 뭐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문과 계열 중엔 되게 힘든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 인생은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 뭐 때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의외의 곳에서 갑자기 잭팟이 터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께 주어지는 이 고난이 여러분 좌절하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강하게 만들려고 또 여러분께 전혀 새로운 어떤 길을 주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나눠봤네요, 그렇죠? 이 얘기는 진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업하면서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힘들다가도 이걸 스트레스만 받고 있으면 발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지를 고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또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다음 고난은 항상 와요. 맞아요. 더 큰 고난으로 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를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엔 풀려요. 그러면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태도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짜증부터 났는데 물론 지금도 짜증은 나죠. 스트레스는 받고. 근데 이제는 이겨내야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이번 주 방송의 주제를 이제 인생 역전, 될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인생 역전이라는 건 뭐 별거 있습니까? 뭐 대박을 꼭 쳐야만 역전이 아니고요. 지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뭐 전혀 또 다른 길로 돌파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인생 역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 있어요. 할머니 반찬이 맛있어서 할머니 반찬을 팔다 보니까 장사 잘해가지고 돈 버는 그렇죠. 분도 있어요. 충분히 맞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얘는 완전 백수였거든요. 그냥 놀다가 할머니 반찬이 맛있어서 하나씩 팔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개 더 반찬이라는 제 친구는 아니고요.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참 어디서 그죠? 네. 어떻게 길이 열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늘 힘내시고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뭐 들으시면서 더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처럼 듣는 게 힘들어. 또 같이 힘내시면서 또 앞으로 또 한 걸음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뭐 난잡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한 줄 평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한 줄 평. 사실 지나고 나면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어느덧 그 1주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와. 그죠? 네, 아직 조금 몇 주가 남긴 했는데 1주년을 위해서 아마 특별 이벤트가 나가지 준비될 않을까.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 또 꾸준히 구독해 주시고 또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또 알찬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